탈북민육 351명이 10년 동안 알려준 것을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건 단순히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상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조사, 무려 10년치 심층 인터뷰 결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통일부 북한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이 안에 북한의 진짜 민심이 숫자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데이터가 북한 체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둘째, 김주애의 4대 세습 시도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자충수가 되고 있는가. 표면 보도만 보면 안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그 안을 같이 들여다봅니다. 독일 분단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동독은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동독을 드나들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제 반감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시점부터 체제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그 흐름을 읽었더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신호가 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 데이터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도 그 예언서가 들어왔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짚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탈북민육 351명이 직접 답했어요. 55.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숫자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미사일 발사, 핵 위협 이런 건 뉴스에 넘치는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내부 민심 데이터는 거의 안 다뤄졌습니다. 그게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사일은 보이잖아요. 민심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44.5%는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 자체가 조사의 신뢰성을 방증합니다. 만약 다 부정적이라고 나왔으면 오히려 이상한 조사예요. 북한이 70년간 쏟아부은 세뇌 교육의 효과가 완전히 0은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화로 만들어 놓은 수령 이미지가 일부 계층, 특히 기득권과 배급을 받는 계층에는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평양 주민이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접경 지역보다 높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접경 지역이 외부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니까 반감이 클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세습 반감이 44.6%라면 평양이 그것을 웃돌아요. 이유가 있어요. 평양에는 외교관이 있고 해외 유학 경험자가 있고 해외 파견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외부 정보가 먼저 평양으로 집중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반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충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르코스도 차우셰스쿠도 수도에서 먼저 넘어졌어요. 지방이 늦게 한 게 아니라 수도가 먼저 알았던 겁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가장 먼저 반항이 나온 게 어딘지 아세요? 김책공업대, 리과대학 같은 평양 대학생들이었어요. 군대 다녀왔나? 저 누구냐? 이러면서 집단적으로 반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퍼부대로 3개월 보내놓고 북한은 2년 다녀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력도 응급도 위조해서 권위를 만들어야 했던 거죠. 체면치레도. 이런 체면치레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세대 얘기를 해야 합니다. MZ세대, 즉 장마당 세대예요. 북한 인구의 20에서 25%,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붕괴된 시대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배급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면 어떤 답이 돌아오냐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장마당이나 방해하지 말아요. 배급이 국가와 주민 사이의 계약이었다면 그 계약은 이미 파기됐습니다. 파기한 건 국가 쪽이에요. 충성의 대가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는데 충성하라는 건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배급제 선호도 데이터도 나와 있어요. 50대 이상은 아직도 배급제가 더 낫다고 답하는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배급이 실제로 작동하던 시절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나라에서 뭔가를 줬다는 체험적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MZ세대는 그 기억 자체가 없어요. 배급이 작동하던 시절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배급제에 대한 향수가 없고 기대도 없어요. 이 세대에게 사회주의 배급체제는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20에서 25%예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배급이 완전히 끊겼을 때 사람들이 뭘 하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북한 주민들의 생계활동 1위가 뭔지 아세요? 기타입니다. 대거리 장사, 텃밭 경작, 밀수, 미꾸라지 양식,
담배 공초, 재가공 국가 시스템 바깥에서 알아서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2000년대 초에는 장마당이 1위였는데 지금은 4위로 밀렸어요. 왜냐면 장마당보다 더 다양한 돈벌이 수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생적인 자본주의가 국가의 허락 없이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 종사 비율은 23.5%, 사경제 종사 비율은 37%, 역전이 완료됐습니다. 김정은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2023년 말 조선노동당 중앙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자신이 직접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024년 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 생필품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했어요. 자신의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체제가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빵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간 쏟아부는 돈이 16억 달러예요. 이 금액으로 북한 주민 전체가 4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어요. 탈북민들이 이 계산을 모를 것 같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쌓여서 분노가 됩니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로 시장을 어설프게 열었다가 죽도 밥도 아닌 채로 소련이 붕괴됐어요. 북한은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장이 이미 스스로 열렸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니라 아래에서 이미 굴러가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갑니다. 4대 세습. 김주애. 전체 탈북민 조사에서 4대 세습 반대 비율은 44.4%입니다. 그런데 MZ세대만 따로 뽑으면 54.9%가 반대합니다.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요. 더 충격적인 건 시계열 비교예요. 김정은 집권 전에 탈북한 사람들은 세습 긍정이 50%였어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은 세습 반대가 52.8%로 역전됩니다. 결과를 보기 전과 결과를 본 후가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경험이 판단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세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정은 치아를 직접 살아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세습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를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로 돌아선 거예요. 여기서 전이거리 준공식 장면 얘기를 해야 해요. 올해 5월 14일 평양 전이거리 준공식 현장에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만 11살짜리 아이가 어른 복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속이 비치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완공식 무대 위에서 국가적 행사의 주인공처럼 등장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북한에서는 청바지에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여학생이 치마가 규정 기장보다 조금 짧으면 선생님이 가위로 그 자리에서 잘라내고 단두대 무대에 세워서 혁명적 비판을 해요. 머리가 조금 길면 가위로 잘라냅니다.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 나왔다가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집단 비판을 받습니다. 그 가위로 잘렸던 여학생들이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김주애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탈북민의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 애들은 옷도 뭐 저런 옷을 언제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추우니까 껴입고 그냥 어디서 주워입고 그럴 텐데 백두혈통이란 이유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 반발심이 진짜 엄청 클 것 같다. 황태자의 오시금으로 만들어질수록 신하들의 누더기가 더 잘 보입니다. 이게 체제의 자충수예요. 북한은 자본주의적 외모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지도자의 딸에게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일관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바로 그 체제가 가장 사치스러운 예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체제 일관성이 무너지면 복종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MZ세대에게 이 장면은 단순히 위화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공정이에요. 한국의 MZ세대가 금수저 논란에 민감한 것처럼 북한의 MZ세대도 공정과 공평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체제가 혈통으로 모든 걸 독점하는 가장 봉건적인 왕조를 운영하는 것, 이 모순이 가장 정보가 많고 가장 의심이 많은 세대의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준공식 현장에 환호하는 군중 장면 보셨죠? 그 눈물, 그 열광, 그게 진심이냐 연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탈북민 증언을 들어보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열 맞추고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리다가 결국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장군님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니라 제발 오지 마라. 그게 서러워서 울었다. 보여주기용 충성과 실제 민심은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강제로 열광하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장마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보다 센 당이 생겼어요. 그 당이 장마당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줄 수 있는 월급이 3, 0원일 때 장마당에서 버는 돈이 그것의 수십 배라면 20대 청년이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예요. 입당하겠어요. 장마당에 입당하겠어요? 그러면 문화 쪽으로 가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변수예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상 100%가 봤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안 봤다고 답한 거예요. 탈북을 결심할 만큼 체제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83%는 엄청난 숫자예요. 북한 주민 일반으로 추론하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이 갑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 탈북 청년의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드라마 1편부터 5편까지 보다가 결국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6편 보기였다고 합니다. 15편까지만 보냈으면 더 빨리 탈북했을 거라는 말이 웃음으로 나오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문화가 이미 내부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BTS 춤 따라 하다 처벌받은 군인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신호예요. 핀셋으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처벌 사례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잡힌 사람이 있다는 건 잡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의미예요. 북한 당국이 최근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를 공식 금지했어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김연자 씨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초대해서 특대 열차까지 보냈던 가수예요. 아버지가 아끼던 가수의 노래를 아들이 금지시켰습니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핵심은 가사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북한 노래에는 나가 없어요. 개인이 없고 집단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MZ세대가 그 가사를 들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인생 내 거야. 김정은 이 싫으면 싫은 거야입니다. 한 문장이 세뇌 교육 수십 년을 뒤흔드는 거예요. 김정일이 한 말이 있어요. 명곡 한 곡은 천만의 심장을 움직인다. 그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매장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등려군의 노래 한 곡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앞당겼습니다. 문화는 총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총이 막을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의 MZ세대에게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누가 강요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좋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자유롭고 풍요롭구나. 그 비교가 쌓이면서 불신이 커지고 불신이 쌓이면서 체제에 대한 전면 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걸 수렴시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민심 데이터입니다. 과반수가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MZ세대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4대 세습을 반대합니다. 이 비율은 방향성이 정해진 흐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습에 반대하는 세대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둘째, 경제 구조의 역전입니다. 사경제가 국가 경제를 압도했어요. 장마당이 조선노동당보다 강한 충성을 받고 있습니다. 배급제에 대한 기대가 MZ세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국가와 주민 사이의 계약이 파기됐고 재계약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셋째, 문화가 이미 내부 정체성을 바꿔놓고 있어요. 탈북민 83%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건 북한 내부에 이미 또 다른 가치 체계가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체계는 자유, 선택, 개인, 풍요를 보여줍니다. 사회주의, 집단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들이에요. 여기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주애의 4대 세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4대 세습을 시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체제를 더 빠르게 기울게 만드는 변수라는 거예요. MZ세대에게 세습은 공정하지 않다는 감각을 직격합니다. 금수저가 혈통으로 모든 걸 독점하는 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가장 노골적인 세습 왕조를 운영하는 이 모순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보가 많은 세대에게 가장 크게 보입니다. 무너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독일도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달 전까지 전문가들은 동독이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 데이터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아니었어도 결국 무너질 구조였고 그 구조는 경제 데이터와 민심 데이터 안에 이미 담겨 있었어요.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이 보고서, 이게 예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내일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무능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 가지 흐름이 수렴하고 있는 지금 다음 충격이 왔을 때 체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질문은 이제 달라진 무게로 봐야 합니다. 주류 언론이 미사일 카운팅에 집중할 때 진짜 균열은 내부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건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이 데이터가 처음으로 그 어둠 속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통일이 비용이냐 기회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영토 규모가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수준이 되고 인구는 500만이 넘어요. 그게 경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쳐두고 적어도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 특히 MZ세대는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이미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자유의 맛을 봐버린 세대가 그 감각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예요. 10년 동안 상급 비밀로 분류됐던 자료예요. 그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만 봤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핵탄두수, 방사포 숫자, 이런 숫자들이 뉴스를 채웠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북한은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미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내부 균열을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제는 내부 균열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실태 조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접근과 정보 유입을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거가 이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83%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데이터는 단순한 문화 소비 통계가 아니에요. 외부 정보 유입이 체제 반감과 직결된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핵 억지력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정보예요. 케이팝 한 곡, 드라마 한 편, 유튜브 영상 하나 그게 미사일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도구지만 문화는 내부의 정체성을 흔드는 힘이니까요. 북한이 한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단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서워서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거의 없었어요. 고해상도 위성사진으로 건물 외형을 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볼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 개인의 증언은 있었지만 그건 표본이 작고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351명 10년, 체계적 인터뷰 이 규모가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체제가 무너질 때는 항상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기반, 이념적 정당성, 세대적 계승. 배급 붕괴는 경제적 기반이에요. 김정은 과반수 부정평가는 이념적 정당성이에요. MZ세대의 4대 세습 반대는 세대적 계승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는 여전히 강력한 억압 기제가 있어요. 군대가 있고 보위부가 있고 공개 처형이 있습니다. 이 기제들이 체제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억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행동이에요. 생각은 막을 수 없어요. 북한 MZ세대의 머릿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게 어떤 순간에 행동으로 전환될지, 어떤 촉발점이 그 임계치를 넘기게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건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